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보시죠.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AI 내러티브가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밸류체인, 반도체 소부장이나 전력기기까지 모두 좀 조정을 겪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봤을 때 K전력기기 관련주 빅3가 고점 대비 크게 내려온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17%, HD 현대일렉트릭도 14% 가까이 밀렸고 LS일렉트릭도 10% 가까운 고점 대비해서의 낙폭을 그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K전력기기 3사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오늘장에서 반등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27조 원 규모로 5년치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례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20%까지 관세를 보전받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까지 고객들이 부담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관세까지 내면서도 물건을 사간다라는 맥락에서 K전력기기도 슈퍼의뢰이제, K반도체처럼 등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이러한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이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전망들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내놓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장성을 보여준다라면서 기존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바이 매수로 끌어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역시 106만 원대에서 11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제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전략망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판단. 올해도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여기에 또 수익성이 특히나 좋은 북미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사의 수익성이 올해 2.6%포인트 개선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K전력기기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짚어본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12%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94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황제주 등급 여부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14% 급등세 72,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까지 견조한 흐름 8에서 9%대 급등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전력기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IMT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죠. HBM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또 주말 사이에 CNBC 인터뷰를 통해서 AI 투자 거품론에 일침을 가하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주말 증시에서부터 반도체주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젠슨항 CEO, AI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7에서 8년까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6,600억 달러 규모의 AI 설비 투자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려가 컸었던 엔스로픽 악재에 대해서 엔스로픽과 오픈 AI 등 AI 기업들은 이미 수익성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재가 될 만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급 계약의 관행을 바꿨다. 사후 정산 방식과 초단기 계약이 등장했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는데 이렇게 계약의 관행을 바꾸면서 반도체 전반에 또 리레이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미 애널리시스에서는 엔비디아 루빈의 HBM4가 들어가는 곳은 전자닉스밖에 없다 하면서 마이크론은 아니다라는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서 설 연휴 후에 HBM4의 최초 양산에 들어가면서 HBM4용의 디램만 월 12만 장 규모의 증설에 나선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또 관련주들 크게 튀어오르고 있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5%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는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5%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IMT, 레이저셀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에 올라와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I도 24% 급등 가져가면서 36,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분위기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또 크게 탄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월요일장에서도 그러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이제 CEO, 머스크 CEO가 우주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주 태양광 테마 관련해서 현재 또 새로운 키워드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현재 주류로 쓰이는 이 소재인 실리콘 대비해서 초기 단계의 상용화 수준에 있기는 하지만 생산 비용이 훨씬 낮다고 하고요. 면적당 효율도 실리콘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연성도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태양광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광물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이 또 관련주에도 시선을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 많은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 한화솔루션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부터 공격적으로 연구를 집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28년절에 상용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도 국내에서 가장 오래 연구한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단일 접합 구조 기준으로 미국 DOE에서 세계 최고 효율도 인정받은 바 있는 것으로 또 강력한 관련주로 꼽힙니다. 여기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한국전력도 페로브스카이트 기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선익시스템도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장비를 연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볼까요? 한화솔루션 15%대 급등세 48,300원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유니테스트도 오늘 또 흐름 눈에 띕니다. HBM 관련 모멘텀도 함께 받아가면서 24%, 25%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신성 ENG도 10%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선익시스템도 9% 가까운 급등세 99,500원으로 이제 10만 원 선 돌파 눈앞에 두고 있네요. 한국전력도 2%대 강세 62,2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이제 방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2012년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직권을 보장하는 명목으로 도입된 규제인데 이로 인해서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불가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좀 개정이 된다면 다시금 새벽 배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대형마트 그리고 CJ 대한통운과 같은 택배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롯데쇼핑 등 백화점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이제 롯데쇼핑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4분기 실적만 봤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놨습니다. 여전히 최선호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6년에 비중 확대는 필수적이다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수가 회복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인바운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특히나 백화점의 수혜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나 올해 주목되는 상권이 명동과 부울경 지역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면세점 분야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유통주 이러한 이슈 속에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죠. 롯데쇼핑이 15%
2%대 급등세, 16%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11만 4,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9%대 급등세, 11만 8천 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현대백화점 8%대, 신세계도 7%대 오름세 그리고 있습니다. 38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갤러리아까지 오늘 2%대 강세로 동반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대형 유통주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TA항공 비롯해서 LCC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주가도 실적도 모두 바닥을 딛고 비행하려고 한다. 개선세가 뚜렷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LCC 전반적으로 상승의 배경에는 1월 항공 수송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1월 국제선 여객이 688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5.2% 늘어난 수준이었고요. 국제선의 탑승률의 경우에도 89.8%로 전년 동월 대비 4.7%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항공사별로 봤을 때 특히나 LCC 분야에서의 국제선 분야에서의 성장이 돋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특히나 LCC의 경우에는 업황 개선의 방향성이 뚜렷하다라는 증권사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선 판매 실적을 봤을 때 제주항공이 29.3%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TA항공도 30% 급등세로 판매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LCC에서는 성수기로 꼽히고 있는데 설 연휴 그리고 3월 벚꽃 시즌의 휴가가 일본 노선의 추가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 등의 단거리 노선이 실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 부담에 대한 변수 남아있긴 하지만 근거리 수요 회복이 실적의 단계적인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LCC 관련주 흐름도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TA항공, 제주항공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3에서 7% 가까운 오름세, 진에어도 3%대 오름세로 7,3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어부산도 2.6%대 강세, 2,000원 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질카도 오늘 동반 강세 8%대 오름세로 12만 6,1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항공주 분위기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나란히 반등하는 모습인데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가 이제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관련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CES 2026 이후로 한 달 만에 이제 아틀라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연속으로 공중제비를 한다거나 빙판길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전보다 한 단계 좀 진화된 듯한 향상된 듯한 동작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전 투입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핵심 시장에서의 판매량도 견조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연 100만 대 판매에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5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고요. 이제 회사 측에서는 6년 연속으로 최다 실적을 써내려갈 것이라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전략 시장이죠. 인도에서는 지난 1월에 역대 최대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도 또 확인이 됐고요. 현대차는 올해 첫 신형 전기차로 아이오닉 3를 또 공개할 것으로 이번 봄께 좀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글로벌 전기차 분야로 살펴봤을 때는 아직 경쟁사 대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4년에 세계 3위 수준이었는데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에는 4위 자리로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3위 자리에 지난 2024년에 9위였던 비아디가 올라왔습니다. 비아디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무려 141%나 증가를 했고요. 62만 7천 대의 세계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11.8% 증가한 60만 대 수준이었고 1위는 폭스바겐 그룹으로 126만 대, 그리고 테슬라가 전년 대비 10% 감소하긴 했지만 101만 대 판매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좀 부진한데 이러한 점들을 로봇 등에서 상쇄해 줄 수 있을지가 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 오토에버가 3%대 강세.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후장으로 갈수록은 상승 탄력을 좀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와 현대차도 1% 안팎의 오름세고요. 현대글로비스 강보합권입니다. 24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LG전자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나 이제 로봇주로서 로봇 모멘텀이 강화된다라는 대신증권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피지컬 AI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목할 시간이다라면서 매수, 바이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2만 원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이 사업 전반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 제시했고요. 가정용 로봇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까지 로봇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LG전자에서 지분을 투자한 로보티즈, 로보스타, 베어 로보틱스까지 각각 액추에이터와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에서 이렇게 투자를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다가오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신증권에서 추정한 영업이익이 1조 6,100억 원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시장 기대치가 1조 3,7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센을 상회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되고 있는 데다가 AI 경쟁력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비롯해서 피지컬 AI 쪽 휴머노이드 관련주 함께 보겠습니다. LG전자가 22%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고요. 12만 7,4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도 2에서 4%대 오름세, 코스닥 종목들 안에서도 오늘 T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동반 2%대 강세 흐름 포착됩니다. 네, 로봇주 분위기로 살펴봤고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에이프릴바이오 보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로 이제 상한가로 직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파트너사인 에보뮌이 아토피 신약 후보의 이 A사항에 대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 물질이 이제 에이프릴바이오에서 기술 이전한 물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혜를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이러한 소식 속에 목표 주가를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에보뮌의 주가가 70%나 폭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받아가는 모습. 한미약품의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025년 실적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3%가량 증가했고요. 1조 5천억 원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20% 가까운 성장세를 그려냈습니다. 2,578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절적인 성주기 효과를 봤다라는 분석을 내놨고 또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비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72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이프릴바이오 여전히 상한가에 머물러 있는 모습. 한미약품도 5%대 강세 가져가면서 6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4%대, 현대약품도 동반 4%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3만 8,500원까지 또 올라와 있고요. G2G바이오도 2%대 강세 8만 8,1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제약바이오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또 열어보겠습니다.
NC소프트, 여기도 호실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 흑자 전환의 주요 배경으로는 지난 11월에 출시한 신작 MMORPG 아이온2가 꼽히고 있습니다. 흥행 성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난해 실적 연결 기준으로 뜯어보자면 매출이 전년 대비 좀 감소했습니다. 4.5%대 1조 5천억 원대 매출이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지난해로 봤을 때 2024년에 1,092억 원의 영업 손실에서 이제 16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라는 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당기 순이익의 성장세는 놀랍습니다. 무려 269% 세 자릿수대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성장이 아이온2 그리고 리니지 클래식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면서 기존 IP에 더해서 신작이 흥행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고요. 아이온2의 글로벌 출시와 함께 모바일 캐주얼 게임 분야의 인수합병, M&A 역시나 추가적인 서프라이즈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NC소프트 비롯해서 게임주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NC소프트 현재 구간 5%대 뛰면서 게임주 흐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도 동반 3%대 강세 포착되고 있고요. 넷마블도 2%대 오름세 5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인데 오늘 오전 중에 실적 컨콜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신작 출시가 본격화하는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기도 했습니다.